예, 파트 3 세무조정 프로의 세무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 이제 세무조정 명세서 없는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대부분은 세무조정 명세서를 통해 갖고 세무조정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7페이지고요. 자,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구성이 총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요거는 일반적인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비교되는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당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보면 결산서에 반영된 수익금액, 이 부분이 결국에 뭡니까? 기업회계를 말하는 거죠. 기업회계의 수익금액과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해서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의 귀속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인식할 거냐?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 수익은 인도한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날이 원칙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기업회계도 동일하게 인도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등의 시용 판매,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등 외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대부분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금 청산일이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고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이 되겠습니다. 인도한 날이고요. 예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수익입니다. 적용 대상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 즉 도급공사나 예약 매출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 거냐? 작업 진행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인도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완성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 기준으로 완전 준공이 됐을 때 기준으로 인식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은 작업 진행률은 공사의 장단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작업 진행률입니다. 원칙적으로 작업 진행률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 미만 공사만 그러니까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설회사 관련되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계약이 해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약일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넘어가서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 등에 대한 세무 처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업회계, 법인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누리 할인, 장려금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애누리는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가격을 그러니까 약간 조정해 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할인은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대금 회수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주면 대금을 깎아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격은 다 틀린데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이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회계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나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액에 비춰서 정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면서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자, 매출 애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을 파악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서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부분하고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도 부가가치세는 공급 시기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공급 시기에 신고했던 매출 과표하고 우리 법인세 신고하는 수익금액 과표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차이 나는 원인을 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면 될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차이 나면 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그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 밝혀서 세무조정을 하든가 정리를 하라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이 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이 된다든가 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자산 매각이나 기타 자산의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고정자산 매각도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죠? 고정자산 처분 손익으로 해서 영업외 수익 쪽에서 정리가 되고 있죠. 영업외 비용 쪽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공사의 경우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 발생이 있을 수 있고요. 거래 시기의 차이, 그죠? 거래 시기의 차이. 미리 세금 계산서를 선수금에 대해서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세나 특별 소비세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차이가 있고요. 7번에 이제 원인은 매출 누락이 있는데 매출 누락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적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수정신고하지 않고 매출 누락으로 적어 놓게 되면 추후에 부가세 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서로 비교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서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업종별 수익금액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태와 종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목별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국세청에 그러니까 기준경비율 책자를 활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부가가치세 과표란에 기준경비율 코드를 다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드 번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과표 1년치 합계 금액에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차이 금액을 원인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록을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달라라는 부분이고요. 12번에 나오는 이 수익 금액은 법인세법상의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관련해서 세무사랑 프로 운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됩니다. 자, 191페이지에 결산서상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우리 매출액과 제품 매출, 공사 수익 금액이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조정에서 표준 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 쪽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작성하시는 모든 세무 조정 서식을 작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작성하는 순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기본적으로 분홍색으로 1번, 2번이라고 하는 요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수익금액 조정 계산이라고 해서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먼저 반영을 하고 2번에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해서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서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서식으로 가서 내용을 이동하려고 커서를 움직여 보면 커서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탭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확인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수익금액 조정 금액 쪽에 보시면 2번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라고 해서 가나 다가 있죠. 가나 다의 제목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이 탭에 있는 제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단 부분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탭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조정 명세서는 F12 불러오기 기능이나 아니면 조회 기능을 통해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는데요. 1번 항목에서 매출액이냐 영업외수익이냐 부분인데 대부분은 우리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매출, 계정 과목은 F4번 매출 조회를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F4번 매출 조회를 누르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전부 다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부분 매출부터 시작해서 상품 매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매출 F4번 눌러서 제품 매출 인식하고요. 그 다음 매출 눌러서 공사 수입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기업회계사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사례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공사 수익금액의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사당 고가 건설과 동작 빌딩 신축인데 동작 빌딩 신축은 1년 미만의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년 미만이고 중소기업이고 단기 공사에 의해서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단기 수익 금액이 4억 8,76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 빌딩은 완성 기준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세무조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당 고가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기 공사죠. 반드시 진행률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진행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계산 탭인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공사명, 도급자 정리하시고요. 도급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 계약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사 계약서상의 도급 금액 30억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발생된 공사비, 현장별 공사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된 내용 7억 4,400이고요. 그 다음에 총공사 예정비 25억이라고 하는 공사 계약서라든가 견적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입력하게 되면 진행률이 29.76%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진행률을 기준으로 누적 입금 금액 8억 9,280만 원이 되겠고요. 전기말 누적 수익 금액 계산 금액이 6천만 원이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6천만 원 입력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8억입니다. 그래서 3,200만 원만큼 3,280만 원만큼 과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사 한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을 계산해서 조정 금액을 찾아내게 되면 계산한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탭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탭으로 돌아오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에 3,28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금액이
기본적으로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수익금액 쪽에 가산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직접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 대변 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차감 쪽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3,280만 원은 입금 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공사 미수금에 대한 과소 계상 부분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입금 산입 유보 처리는 모든 세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정 명세서 상에서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사 미수금 과소해서 3,280만 원 세무조정하라라고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3,280만 원 유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과목과 금액 소득 처분 관련되는 부분은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 F4번에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조정 코드 도움을 누르게 되면 우리 그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모든 세무 조정 내용을 조정 과목과 조정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사 미수금 과소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시고 3,280만 원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세무조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정 코드 도움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 우리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 갖고 과목과 금액 소득 처분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내용이 우리 193페이지에 동그라미 8번에 조정 등록 시에 소득금액 조정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과목란에 과목명을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과목과 소득 명세 내용이 자동 조회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없을 때는 직접 입력 메뉴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유보로 소득 처분되고 있죠. 이때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가능하면 세무조정이 발생된 자산 부채 계정으로 하는 것이 유보 잔액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우리 조정 코드 도움에 등록되어 있는 제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자산 부채 계정으로 하시는 게 관리하시는 게 유리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종료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수익금액 인식 기준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이나 기타 수익금액 조정과 관련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갑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관련되는 사례가 19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업태 종목별 기준율 코드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태 종목과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별로 수익금액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총액은 정리가 됐는데 내수 판매와 수출 관련되는 부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분이 가능하다면 구분을 하셔도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구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구분 표시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부분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쪽으로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관련되는 내용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보기를 클릭해서 보니까 예정 확정, 1기 예정 확정이 있고 2기는 어떻게 돼 있죠? 예정이 있고 수정 1차가 있고 확정이 있죠. 요 경우에는 자, 전체 다를 반영하시면 안 되고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정 신고 부분이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수정 신고된 게 마지막 신고서죠. 그런 경우에 수정 신고된 부분만, 그리고 당초 신고분은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조정 후 수익 금액과 차이 금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억 8,520만 원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 차이 원인을 보니까 기계장치 매각, 기계장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했을 겁니다. 그죠? 신고했을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7월 5일 날 투자 부동산 매각 3억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산서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3억 천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실 때 상단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7월 5일 날 투자 부동산을 매각했다, 토지를 매각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물 매각 때 공급가액 500만 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자비이익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있겠죠.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업 진행료 3,280만 원.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수익 금액에 반영을 했죠.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죠? 12월 31일 날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1월 20날 제품 인도 예정이다. 2021년도에 수익금액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차액 부분을 보니까 17번 차액계와 13번 차액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맨 하단 부분에 13번 차액과 17번 차액계의 차이 금액, 이건 항상 제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로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잔액이 나오면 17번 차액계가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아직 제대로 작성이 안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반영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조정 후 수익금액 관련되는 부분, 수익금액 조회와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F8번,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F8번 수익금액 조회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쪽에서 F8번 눌러서 수익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액 검토 쪽에서 교재는 19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3월 말 법인 기준으로, 3월 말이 아니라 12월 말 법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3월 말 법인이라든가 6월 말 법인이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표에 대한 반영 기준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 과정을 살펴봤습니다.